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떨어진다면 그 이유가 실적 악화 때문인지 금리와 시장 심리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하락장에서 공포에 팔고 반등하면 다시 비싸게 사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는 메모리 반도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DS 부문에서는 메모리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파운드리도 HBM 베이스 다이와 미주 고객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위험 자산을 피하기 시작하면 좋은 기업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기업들은 AI 투자를 계속하면서도 자금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은 반도체 수요와 성장주 평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중요한 변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AI 가속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산 칩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성능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함께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사업 포트폴리오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2나노 2세대 제품 양산과 AI,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브로드컴과 차세대 AI 반도체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공정과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고 설계부터 양산까지 연계하는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파운드리에서 결국 고객의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고객이 물량을 맡기지 않으면 매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형 고객의 주문이 늘고 선단 공정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파운드리 수익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2027년이나 2028년 파운드리 흑자 전환 전망을 확정된 미래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 수주와 수율, 가동률이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국 반도체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메모리와 낸드, 파운드리 분야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면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용 범용 제품과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부가 제품은 경쟁 구조가 다릅니다. AI 서버에서는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 안정적인 공급 능력, 고객 인증과 패키징 기술이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 반도체의 성장은 분명한 위험 요인이지만 그것만으로 삼성전자의 장기 경쟁력이 무너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투자 판단을 잘못합니다. 중국이 성장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삼성전자를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반도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AI 투자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뉴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수도 있고 나쁜 뉴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주가에 어떤 기대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그 기대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믿더라도 단기 주가 변동까지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 자금이라면 여러 구간으로 나누는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주가가 내려갔다고 무조건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의 핵심 지표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음 자금의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파운드리 흑자 전환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매출과 선단 공정 수주가 늘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가동률과 수율이 개선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고객의 물량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함께 개선된다면 파운드리 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업황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영향이 큰 만큼 D램과 낸드 가격 흐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고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늘어난다면 실적 방어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꺾이고 재고가 증가한다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상승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입니다.
금리가 안정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움직이면 반도체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금리가 장기화된다면 삼성전자 역시 단기적인 주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왜 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매수 이유가 AI 반도체 성장이라면 AI 반도체 수요가 실제로 꺾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이유가 파운드리 회복이라면 수주와 수익성이 실제로 악화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이유가 저평가라면 기업 가치와 이익 전망이 정말 변했는지 봐야 합니다. 이 기준이 있다면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는 한쪽에 금리 상승과 중국 반도체 경쟁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AI 서버 수요, 메모리 업황, HBM, 이나노 선단 공정, 파운드리 고객 확대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두 힘이 충돌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장기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락 자체보다 하락의 원인입니다. 실적과 경쟁력이 무너져서 떨어지는 것인지 금리와 수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리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를 볼 때는 영업이익 숫자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메모리 가격과 HBM 판매를 보십시오. 파운드리 수주와 가동률을 보십시오. 그리고 금리와 외국인 수급을 함께 보십시오. 이 네 가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오른다고 말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 중국 때문에 끝났다고 단정할 종목도 아닙니다. 지금은 기대와 위험이 동시에 커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투자자의 기준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기업의 체질이 좋아지는지를 보면서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목표 수익률과 손실 기준을 미리 정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생활비까지 끌어와 한 종목에 집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주가는 예상보다 오래 그리고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정확하게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 얼마나 잃을지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가능성만 계산하지 말고 하락 가능성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왔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고 불안하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산 것인가? 아니면 삼성전자의 미래 이익을 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다면 단기적인 흔들림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금리와 중국 반도체라는 위험만 보고 시장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AI와 파운드리라는 장기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위험을 관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사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투자하는지 알고 그 이유가 살아있는 동안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파운드리의 2027년 흑자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주가 숫자만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흐름을 연결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